봤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과거의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피해 학생 맞았다고 신고했더니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다. 이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처방을 게 100% 주시겠어요?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기본적으로 이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이 학교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 피해자 가해자가 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그 문제점들을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현직 선생님들 정말 그런 이 폭력에 무방비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꼈던 선생님, 그다음에 피해 가해 친구들까지 같이 모여서 한번 그 학교 안에 맞는 시스템을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선생님 같이 모여서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거기서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찾아라. 지금 아이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저희 이거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맨날 하는 소리지. 학교는 달라. 우리끼리는 달라. 선생님들끼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현장감 있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피해 있는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가동돼서 나를 보호해 줄 거야라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애도 얘기를 안 하고 아까 방관하는 친구들도 계속 방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그 할 일이 국민의 뭐 생명과 뭐 이런 걸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안전을 담보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역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시스템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폭력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맞으면 안 된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한번 현실성인 아이들도 그러면 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봤으면. 현장에서의 토론회를 좀 그렇죠. 이거는 아이들이 한번 시작하자. 그렇죠. 아이들이 진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어른들은 저러지? 이런 게 분명히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대책 뭐 지금도 말씀하신 것도 좋은 대책이고요. 대안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근 프랑스에서도 왕따 문제로 고민하던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례에서 좀 우리 배울 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자유롭게 교수님.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이미 뭐 몇십 년 동안 반복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첫째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기본적으로 지킨다라는 노하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다면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결국 학교에 있는 다른 학생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학생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왕따 방지법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학교에서 규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일종의 규율은 있지만 상당히 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좀 그 엄격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처리를 하면 아이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학교에서 규칙이나 규정 관련된 다른 애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기본적이다. 그 얘기는 저는 다른 학생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관련돼 있는 거는 학교에 대해서 좀 가혹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문제를 발생을 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숨기고 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거 교사로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관을 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발생을 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걸 덮기에 급급해요. 왜 그러냐면 정보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뭐 올해 학교폭력 건수가 5건, 6건이 되면 결국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 안 좋게 본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 안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교폭력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학력폭력이나 왕따 관련되어 있는 걸 분명히 고지를 하고 인지를 했었을 때 사후 처리를 안 했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나 학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도가 높은 그런 부분을 쓰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사건 보면은 뭐 어른들은 책임진 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학교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한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수위를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경고 아니면 주의 조치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사 관련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아까 그 얘기하신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게 기본이다라고 확실히 작동이 돼야 된다고. 네. 이유미 단장님께서도. 예. 해외에서 여러 가지 좀 성공적으로 학교 폭력을 감소를 시킨 또 대책들을 좀 살펴보면 일본의 같은 경우에 도덕 교재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좀 들어있는 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급에 또 CCTV를 해서 상당히 감소시켰다는 것들.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8,500여 개의 피가해자에 대한 그런 치유 시설들이 있는 거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해외 사례, 성공적인 사례로부터 저희가 또 많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원스톱과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부터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안 처리를 하고 사후 단계까지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그 학교 폭력의 삼주체인 그 뭐 피해자, 가해자 측 그리고 학교 측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가 어떤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종합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예, 저도 그런 가해자가 있는 시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아이들이 7명이 있는 시설에 7명의 선생님이 있어서 그 한 명이 하루에 10명을 괴롭히지 않으면 1년 동안 얼마나 덜 괴롭히겠냐는 그런 논리로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도 가해자를 처벌도 해야 되지만 그게 맞는 치유도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라서요. 지금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아 학부모님부터. 예. 네. 그러니까 쭉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 주신 거 듣고는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역할론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말씀을 보면 그러면 지금 결론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걸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사가 어떤 판관 포청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네가 잘했고 못했고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강해지면 법적 제재가 강해지게 되다 보면 그만큼 또 교사로서 위축되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매뉴얼 만들 때까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아이들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어떤 선진국에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우리한테도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전성일 원장님도.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생각하실 게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일에 너무 바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선생님을 좀 돕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을 존중하자는 그런 그 교육은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게 말한 법적으로 이거는 왕따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아마 애들이 굉장히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쉽게 남이 싫다고 하는 건 하지 말자. 아이들한테 내가 아무리 그 선이라도 제가 싫다 그러면 하지 말자. 존중하자. 뭐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이런 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유미 단장님도. 네, 학교 폭력은 혼자 견뎌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피해 학생이건 가해 학생이건 그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도움책을 꼭 찾는데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이들도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호 교수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가 이제는 그 립 서비스 차원에서 말만 하지 말고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요. 교사
교사분들이 힘들다, 선생님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상담교사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 학교에다 배치를 한다든지 최소한 다 하긴 어렵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상담교사는 한 명씩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폭력 부분에 대한 것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엔 집 주변에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과연 잡아줄 거냐? 저는 못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포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나름대로 하게 된다면 이런 엄포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 폭력을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서 떨쳐내려면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그리고 관심 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그 토대로서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토론을 시작으로 저희 EBS에서는 생방송 60분 부모 그리고 라디오 멘토 부모 또 3시간 연속 특별 생방송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양정호 교수님 또 이유미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성일 원장님과 김현호 학부모님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김현호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행복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행복한 학교, 아이들도 행복한 학교. 그래서 학교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학교 가기가 정말 즐거워질 때까지 저희 EBS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